달서구는 지난달 30일 두류 1, 2동 행정복지센터 및 두류 은빛 복지관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3일 오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년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을 돌아보고 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제야의 타종 행사를 문화행사 없이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개최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구시립교향악단 2022 새해음악회가 1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3월 13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별난물건 박물관 사이언스 토이를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3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30일 두류 1, 2동 행정복지센터 및 두류 은빛 복지관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두류길 141-8에 위치한 두류 1, 2동 신청사는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 10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시설을 확대해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 1667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1월 말경 준공을 마치고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청사로 건립됐습니다. 1, 2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예비군 동대, 3층은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4, 5층은 두류 은빛 복지관을 배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막 마을학교와 북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태웅 구청장은 두류 1, 2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문화활동과 수준 높은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3일 오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 이민년은 포스트 코로나와 탄소 중립 등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큰 대구를 넘어 위대한 대구를 만드는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대한 대구 건설을 위한 7가지 핵심 과제도 발표하고 대전환에 따른 변화와 역경을 시도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대구 건설을 위한 7가지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두 번째, 기업 인재 양성과 기업 스케일업에 따른 산업 구조의 전환. 세 번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대구 스카이시티 청사진 완성. 네 번째,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한 치수원 다변화 실행. 다섯 번째, 군위군의 성공적인 대구 편입. 여섯 번째, 대구시 신청사 밑그림 완성. 일곱 번째, 성공적인 서대구역 개통 등 핵심 과제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위대한 대구 건설을 위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역량 결집과 단합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22년을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년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을 돌아보고 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토론회에는 최흥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70여 명의 시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감시단원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운영성과 평가와 주제별 개선 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 제안, 그리고 자유토론과 유공자 포상 등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들에 대해 대구시는 2022년 올해 운영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시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과 29명의 제2기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와 예산 낭비 신고 등 대구 시민을 대신해 시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안전한 타종 행사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구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2021년 제야의 타종 행사를 무관객으로 문화공연, 불꽃축제 등 일체의 문화행사 없이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타종 행사는 밤 11시 40분부터 문화행사 없이 비대면 무관중으로 개최됐으며, 시민들이 가정에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TV 생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타종 행사는 33명이 5계조로 나누어 33회 타종을 했으며, 타종 인사로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단체장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리더, 시정 성과 관련 인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수상한 박윤희 씨 등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해온 자랑스러운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 이민년은 포효하는 검은 호랑이 같은 기상으로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구시립교향악단 2022 새해음악회가 1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대구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의 지휘로 오스트리아빈 신년 음악회의 전통을 살려 요한 슈트라우스 2의 오페레타 서곡과 왈츠, 폴카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한편, 푸치니와 구노의 오페라 아리아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소프라노 항수미가 노래합니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슈트라우스 2세의 경쾌한 폴카와 우아한 왈츠입니다. 왈츠의 항제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무도회장에서 사교춤의 반주음악에 지나지 않았던 왈츠나 폴카를 연주용 간현악으로 발전시켰고, 오늘날 그의 작품은 빈 신년음악회 단골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구시향 2022 새해음악회는 일반 R석 3만원, S석 1만 6천원, H석 1만원으로 객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공연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3월 13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별난물건 박물관 사이언스 토이를 개최합니다. 별난물건 박물관 사이언스 토이 특별기획전은 일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전 세계의 엉뚱하고 기발한 전시품이 마련돼 있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탐구하며 놀 수 있는 즐거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체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전시는 소리로 듣는 상상의 즐거움, 일상에서 찾아낸 반짝 아이디어, 움직임으로 반응하는 별난 세계, 영롱하고 찬란한 빛의 향연, 과학 속에 숨어있는 재치 발견, 총 5가지 분야 15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틸 드럼과 거꾸로 흐르는 물방울 등 상식을 깨는 별난 과학 장난감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료는 개인 1만원, 단체 7,000원이며
특별전과 상설 전시관 동시 관람 시 할인된 가격으로 더 많은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3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명예구민증 전달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2일 구청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구민상 수상자 3명과 올해 처음으로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수상자 3명을 시상하고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구청 1층 로비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확정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주민화합과 단결의 메시지를 담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대구시 신청사가 옛 두류정수장터로 확정된 12월 22일을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구민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구민의 날을 계기로 모든 구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의 송년의 날 행사 이야기입니다. 달서구 지회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을 모시고 모범적인 운영을 한 경로당 및 모범 노인분들에게 상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대구시 우수자원봉사클럽에는 초원자원봉사클럽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달서구 지회 모범 노인에는 손복순 어르신과 주영희 어르신께서 수상했으며 모범 경로당에는 성당동 제2경로당, 산호경로당, 월성주공 4경로당, 송현경로당, 장기누림경로당이 수상했습니다. 부상으로는 우수자원봉사클럽에는 고급 수저 세트가 수여됐고 모범 노인에게는 상품권이, 모범 경로당에는 상금과 마스크 70매가 수여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풍읍에 가스통으로 만드는 온세상 소식입니다. 매년 현풍읍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스통 천사가 올해 연말도 어김없이 후원금을 기탁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풍읍 소재 쌍용개발 용역 대표 황철성 씨로 2018년부터 매년 소속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기회가 될 때마다 십시일반 폐가스통에 돈을 모아 기탁하게 된 것이며 올해 초 156만여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이날 개봉해 기탁한 연말 성금은 204만 원에 달했습니다. 황철성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많지 않아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문진 주막촌 경관조명 포토존의 새 단장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문진 역사공원에 9일부터 겨울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 테마의 감성 포토 공간이 새로이 마련됐습니다. LED 경관 조명에는 화려한 전구 장식, 푸른색 잔디 조명, 별빛 터널 등이 화려하게 연출돼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16m 크기의 나무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강, 초록, 하얀색은 경관 조명의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다 가까이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포토존 사이사이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낙동강 야경 또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공원의 LED 경관 조명 포토존은 오후 5시부터 감상할 수 있고 또 다른 낙동 강변에 겨울 정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교육박물관이 대구의 매일에 대한 역사를 책으로 출판한 이야기입니다. 교육박물관은 최근
시교육청과 함께 펴낸 지역학 자료집인 내고장 대구 경북 다시 보기와 연계, 지역의 역사를 일자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는 책 대구 365 오늘을 펴냈습니다. 책은 지역민이 꼭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1년 365일 오늘의 대구 역사를 하루하루 제대로 간추린 책입니다. 대구 우체국에 큰 시계가 걸리고 대구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정치, 문화, 생활사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두루망라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인연 있는 나를 찾아 숨은 역사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김정학 관장은 대구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존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출판 후기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외고와 대진중학교가 개최한 연합토론대회 소식입니다. 21일 열린 대회는 미래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은 두 학교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진중학교 학생들이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찬반 양쪽으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각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으로 구성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타당 한가로, 지역에 위치한 양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 논점을 둔 점이 흥미로웠는데 수도권에 소위 명문대학교가 밀집된 한국의 상황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평등하다는 지적과 지역 인재 채용이 수도권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양팀의 주장이 토론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인고등학교의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 수익금 기부 이야기입니다. 상인고는 24일 바자회로 마련한 기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성 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사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3회를 맞이한 상인고의 전통 있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바자회 경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약 2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적십자사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판매 후 남은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장산초등학교의 독서 프로그램과 전통문화체험 소식입니다. 장산초는 11월부터 2달에 걸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인 독서 프로그램 및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흥미와 수준에 맞는 창작 동화, 배려의 의미를 알려주는 인성 동화, 다양한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동화 등 20여 종을 구입해 교실에 전시하고 아침 독서 시간 및 쉬는 시간마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학생들이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소모둠 활동으로 놀이를 하고 팽이와 비사치기에 있는 전통 문양을 살펴보며 아름답게 색칠한 후 놀이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상징 북아트를 만들어 전시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풍읍 연주 현시 집성촌 홀계 마을과 나근제 그리고 당산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현풍읍과 구지면에 걸쳐 있는 대리산 자락에는 많은 자연불악이 있습니다. 이들 자연불악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개별 성씨 집성촌이란 점으로 홀계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성씨 중 하나인 연주현씨 집성촌입니다. 여러 향토사 자료로 보면 연주현씨 현만극이란 선비가 처음 개척해 홀산이라 불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현만극이 1962년생이기 때문에 입향은 1700년 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홀계마을 중심에 눈에 띄는 큰 규모의 제실, 홀계 입향조 현만극을 기리는 나근제가 있습니다. 소설 산문을 갖춘 나근제는 정면 5칸, 측면 2.5칸, 겹쳐마 팔각 지붕 건물로 전면 5칸 모두 유리 창호를 설치했고
뜰 한쪽의 부속체와 본 건물 뒤편에 수령 100년에서 200년 정도 되는 키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자연 불악처럼 홀계 마을에도 마을 수호신이 깃든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홀계 당산나무는 할배나무와 할매나무 두 그루로, 할배나무는 홀계 마을 모구지 뒤편 산 등성이에 있는 소나무로 곁에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습니다. 할매나무는 느티나무인데 홀계 바깥마와 앞마 사이 길가에 있습니다. 할매나무는 수령 300년, 높이 8m, 밑둘레 4.8m, 직경 1.5m의 거목으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다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로 할매나무의 오래된 굵은 가지는 대부분 죽고 잔가지만 남아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2년 4월 5일 후일을 기약하며 할매나무 곁에 이세목 한 그루를 심어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홀계에서는 지금도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마을 뒷산에 있는 할배나무에 먼저 동제를 지내고 이어 할매나무에 지냅니다. 할매나무는 축대를 쌓아 제단 형식을 갖췄으며 재물을 진설하는 상석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인데 30여 개가 넘는 성혈이 새겨진 바위는 고대인의 기원의식 흔적으로 마을 당산나무 재단으로 옮겨져 기원의식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구지면 새마을 부녀회가 지난 12월 27일 한국환경공단 대구 경북환경본부로부터 용농 폐기물 수거 유공으로 감사장을 수상했습니다. 구지면 새마을 부녀회는 환경오염 등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의 이상 변동을 막고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용농 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용농 폐기물 172톤을 수거해 농촌 환경 정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순분 구지면 새마을 부녀회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의 기본 정신인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용농 폐기물 수거를 꾸준하게 실시해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병아 구지면장은 새마을 부녀회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농촌 환경 정화 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지난 12월 28일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카 위먼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여성들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추구하기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아프간 여성들이 생명과 인권을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 형성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문호 달성 군수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대건 수성구청장, 가경환 고령군수, 조성철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명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2월 28일 제1기 달서구 아동 친화 모니터단과
굿네이버스 대구 남부 지부에서 아동 친화 모니터 단원들이 제안하고 선정한 정책 제안서를 9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쏘구 아동 친화 모니터단은 8세에서 18세 아동 30명이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활동 중입니다. 교육, 문화, 안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책 제안서는 작년 아동 친화 모니터단의 활동 중 제안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정책 제안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 공원 등의 어린이 운동기구 추가 설치입니다. 또한 아동의 4대 권리 중 아동 권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권과 발달권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쏘구는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쏘구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 친화 모니터단과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생태 놀이터 조성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주관한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전에 참가해 행안부 장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공사는 도시철도 자격 관련 면허 업무를 관리하는 운전처에서 코레일 등 일반 철도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철도교통관제사 시험을 도시철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 도시철도 관제사 자격증면 신설을 제안해 우수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이 세분화되면 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 내용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해 재교육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익숙한 시험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합격률이 향상되고 불합격에 따른 실기시험 재응 시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현재 단일 자격인 관제 자격 증명을 세분화해 운영기간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시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도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긴급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 후 마지막으로 지원 연장 또는 중단을 결정해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푸른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